스님 말씀. 인생을 살다 보면 맺어진 인연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다. 오래된 친구가, 가족이, 혹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인연을 끊으려 하면서도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든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오늘은 인연을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현명하게 인연을 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잘못된 인연 끊기가 왜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법정 스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무턱대고 인연을 끊는 것도 문제지만 끊어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도 큰 고통이다. 사람들은 인연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분노와 원망에 휩싸인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험한 첫 번째 함정이다. 법정 스님은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고. 원망과 복수심으로 인연을 끊으려 하면 어떻게 되는가? 겉으로는 그 사람과 멀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더욱 강하게 묶이게 된다.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 때문에 치를 떨며 결국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지배당한다. 인연을 끊으려다 오히려 더 깊은 업의 사슬에 묶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과거를 들추며 따지는 것이다.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려 든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은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썩은 밧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하셨다. 사람, 물건, 생각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괴로워지고 놓아줄수록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과거를 들추는 것은 집착의 또 다른 형태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니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다. 너만 조금만 바뀌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텐데 왜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그러나 이것은 바람을 그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될 뿐이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상대가 연락하면 화를 내고 만나면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문자나 전화로 감정을 쏟아낸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여전히 자신이 그 관계에 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연을 끊고자 한다면 물처럼 담담해져야 한다. 다섯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변에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다. 그러나 이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험담을 할수록 내 마음에 독이 쌓이고 결국 그 독은 나 자신을 해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가? 법정 스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5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첫 번째 방법은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을 준다고. 지금 끊어야 할 인연도 한때는 내게 필요했던 인연이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 있고 성장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이것이 업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이다. 모든 인연은 연기법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연기법은 이 세상 만물은 조건에 의존하여서만 존재할 뿐,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근본 진리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면 지듯이 인연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다. 이것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 인연을 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표면은 잔잔하되 깊이는 측량할 수 없도록 하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혀라.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마음의 파도를 잠재워라.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인연을 정리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 연락처를 삭제하고 SNS를 차단하고 만나는 장소를 피하라.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마치 불을 끄려면 먼저 연료 공급을 차단해야 하듯이 관계를 끝내려면 먼저 만남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찾게 될 것이다. 전화하고 싶고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일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다. 빈 그릇에 새로운 물을 담듯이 끊어진 인연의 자리에 새로운 인연을 채워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하라.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다. 진실된 사람에게만 진실을 투자해야 한다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무나와 관계를 맺지 말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정한 인연인지 살펴보며 관계를 발전시켜라. 급하게 맺은 인연은 급하게 끊어지기 마련이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인연을 끊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잠을 자고 운동을 하라. 일기를 쓰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려라. 특히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산을 오르고 바다를 보고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순환을 관찰하라. 계절이 바뀌듯이 인생도 변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결국 봄은 온다. 지금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은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이 수행자의 걸림없는 삶이라고. 그 사람과의 인연이 내 인생의 한 장이었음을 인정하되 이제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때로는 인연을 끊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일 수 있다. 부처님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끊으면서 죄책감을 느낀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의 인연을 정리할 때 더욱 그렇다. 내가 너무 매정한 것은 아닐까? 좀 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시달린다. 그러나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 독이 든 우물에서 계속 물을 마실 수는 없다. 썩은 음식을 계속 먹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건강한 내가 되어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법륜 스님은 내려놓아야 할 인간관계로 내리막길만 가는 관계,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 집착과 두려움에 묶인 관계, 그리고 존중이 사라진 관계를 꼽으셨다. 이런 관계들은 붙잡고 있을수록 서로에게 독이 된다. 인연을 끊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져라.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느껴라.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화를 내라. 단 혼자서 하라. 일기에 쓰거나 편지를 쓴 후 태워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은 용서다. 상대를 용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내가 더 성장했기에 과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에 감사하라.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모두 나를 성장시킨 걸음이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과거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이 온다. 인연 정리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듯이 마음도 들쭉날쭉할 것이다. 어떤 날은 완전히 잊은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그리움이 밀려올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말라.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정말 그렇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진다. 1년이 지나면 많이 무뎌지고 2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3년이 지나면 그저 인생의 한 조각이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날을 정하라. 사진을 태우거나 선물을 기부하거나 편지를 묻는 등의 의식을 통해 마음속에서도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그 사람과 함께 가던 카페 대신 새로운 카페를 찾고 함께 듣던 노래 대신 새로운 음악을 들어라. 공간과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흔적을 지워나가라.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셨다.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나를 아프게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버려라. 인연을 끊는 것이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라.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모두 연락하며 지내는가? 첫사랑과 여전히 함께 있는가? 대부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때로는 멀리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좋다.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않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평안을 기원하라.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미움과 원망 대신 자비와 연민으로 마음을 채울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인연을 끊은 후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빈 공간이 생겼으니 허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라.
관계에 매여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의 즐거움을 발견하라.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맛있는 것을 먹으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라. 타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다.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인연 끊기는 미움도 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결국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하셨다. 미움이라는 무명을 놓을 때 진정한 해탈이 온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단지 그 최선이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그런 오랜 친구와 절교할 수 있어? 가족인데 어떻게 연을 끊어?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라.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모른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가는 결국 후회만 남는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최선인 선택을 하라. 때로는 완전히 인연을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 동료나 가족처럼 완전히 단절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되 마음은 주지 말라.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고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 이상은 안 된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라. 상대가 그 경계를 넘으려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인연을 정리한 후에도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무의식 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꿈에서도 사라진다. 오히려 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라. 꿈에서 그 사람과 무엇을 했는가? 화해했는가? 싸웠는가? 아니면 그냥 함께 있었는가? 이것은 자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다. 아직 정리해야 할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치유 방법이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써보라. 보내지는 말고 자신을 위해 쓰라. 쓰고 나서 태워버려도 좋고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좋다. 글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객관화할 수 있다. 운동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격렬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달리기, 복싱, 수영 등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면 마음의 독소도 함께 빠져나간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을 기억하라. 인연 정리 후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한 번만 더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다. 그 사람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시 연락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변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가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라. 미련을 갖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 관계가 실패했는지, 자신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돌아보라.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뿐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한다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어라. 자기 성장에 집중하라. 인연을 끊은 후의 시간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취득하는 등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투자하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최선의 치유다. 봉사활동도 추천한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아픔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또한 누군가를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준다. 종교나 철학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불교, 기독교 또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고통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12연기법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울 수 있다. 예술 활동도 치유에 도움이 된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예술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승화시킬 수 있다.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매여 있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를 경험하라. 일기나 블로그를 쓰면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라. 처음에는 힘들고 아픈 내용들로 가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고 희망적인 내용들로 바뀔 것이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다. 명상이나 요가를 배우는 것도 추천한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호흡 명상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독서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 철학서를 읽으면서 인간관계와 인생에 대한 통찰을 얻어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라. 생활의 리듬이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서 안정된다. 긍정적인 셀프토크를 연습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어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믿게 된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을 적어보라.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은 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친절한 이웃의 미소 등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밝아진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용서했다가도 내일은 다시 화가 날 수 있다. 그것이 정상이다. 용서도 연습이 필요하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용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용서에 이를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침묵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하셨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고요한 가운데 머물러 보라.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인연을 끊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라. 한 장이 끝나면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지금의 이별이 아프더라도 그것은 더 나은 만남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는 분명 당신과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인연은 정리해야 한다. 인연을 정리하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 이 자유를 만끽하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인연 정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라. 때로는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앞을 보고 걸어가라. 그것이 인생이다. 법정 스님은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하셨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어라.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용기를 낸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삶이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다. 태어남과 죽음,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이 큰 흐름의 일부분이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결국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앞으로의 삶에서 또 다른 인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다. 지금의 아픔이 미래의 지혜가 될 것이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라. 살아있음을 느껴보라.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생각이 흐르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느껴보라. 이것이 바로 삶이다. 인연이 있든 없든 당신은 살아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받은 것이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하셨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고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지금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면, 혹은 정리해야 할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다. 아픔은 영원하지 않다. 상처는 아물고 눈물은 마른다. 그리고 언젠가는 웃으며 이 시간을 추억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삶은 계속된다. 해는 내일도 뜰 것이고 계절은 계속 바뀔 것이다. 당신의 인생도 계속될 것이다. 더 좋은 날들이, 더 행복한 순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이다.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낸 당신이 자랑스럽다. 그 용기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인연 정리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길을 통과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의 이별이 내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다. 더 나은 인연, 더 건강한 관계, 더 행복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 다음에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다.